자, 5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자, 5번 문제는 명제 P이면 not Q에 여기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어요. 역을 한번 적어봐야겠죠. 우리가 P이면 not Q라고 했는데 이것의 역명제는 not Q이면 P다 이죠. 그런데 이게 뭐다? 참이다. 그죠? 이게 참이면 이것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이것의 진리집합은 P 이렇게 포함이 되죠. 요게 성립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가 요게 지금 참이면 이 명제의 무엇은 항상 참이다? 대우가 항상 참이죠. 그럼 이거의 대우를 적어봅시다. 대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가정조건과 뒤에 있는 결론에 대해서 이 둘의 자리도 바꾸고 부정이죠. 그러면 not P이면 이것도 일로 오고 부정하면 Q. 이게 항상 참이죠. 우선 이거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참이니까 답이 돼요. 자, 여기 3번에 딱 대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이런 원을 첫 번째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게 대칭이동 기본 되는 5가지는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원점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x, y가 있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둘 다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라면 이거를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 y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은 5고 요 안에 거에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중심을 찾기 좋은 형태인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바꾸어주면 이게 바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 거죠. 요거를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네요. 4x 더하기 4 더하기 요거 풀었으면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어차피 한쪽이 0이니까 5를 이항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요거 암산하면 플러스 8은 0이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6이고 c는 8이 됩니다. 여기서 A, B, C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2차 부등식이 있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했죠. 우선 이 문제는 이런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를 부정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학습했다시피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주어진 명제에 영명제를 적어보면 어떤이 부정이 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어야겠고 뒤에 있는 부등식도 바뀌어야겠죠. 요것이 0보다 작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건 결국 뭡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문제죠. 이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2차 절대 부등식 푸는 거였죠. 2차 절대 부등식 어떻게 푼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은 첫 번째 2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크고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다 그랬었어요? 이놈을 함수적으로 그렸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형태 또는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허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랫볼록이라서 a는 양이고 이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접하니까 0과 같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이 2차 절대부등식은 많이 쓰이는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이 내용을 외우셔야 되겠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2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요 놈은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요 놈의 판별식 그죠? 반내 판별식을 쓰게 되면 9 빼기 a네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따라서 9보다 a가 크거나 같으니까 a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9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상인의 반 학생 30명, 이게 전체겠죠. 기부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어떤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은 21명,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은 14명이라고 했어요. 하고 이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모두 하니까 교집합이잖아요.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거의 뭐 패턴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자세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먼저 우리가 전체 집합은 학생 전체죠, 그죠? 학생 전체.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이고 집합 A를 뭐라 할까요?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 팀이라고 하고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1명이고 집합 B를 우리가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집합 B는 얼마? 14명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두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최소는 좀 쉬워요. 최소는요,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지금 이게 얼마예요? 21이고 이게 14고 자, 이게 우리가 대상이 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걸 더하면 얼마야? 35 빼기 A교 B인데 어쨌든 이게 누구보다 전체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합집합이. 그렇죠? 그럼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요게 이제 30이니까 그쵸? 넘기면 어떻게 돼요? A교 B가 얼마?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5라는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최대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구하지를 않습니다. 교집합의 최대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의 원소가 30명이고 요 A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 21명, B가 14명인데 이 교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최대한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B가 슬금슬금 이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면은 이 교집합이 최대로 언제까지 늘어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여기 21명, 집합 B는 14명. 그러면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 겹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올수록 이 부위가 넓어지잖아요.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어요? 생각해 봐. 느낌 오십니까? 그렇죠. 작은 숫자인 B 전체가 A에 다 들어올 수 있죠. 즉 A가 이렇게 되는데 B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집합이 어때요? 둘의 공통이 여기로 가장 커지죠. 그죠? 그래서 둘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B의 원소의 개수인 14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최대는 얼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는 14, 최소는 얼마였어요? 5입니다. 따라서 m 더하기 m은 19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여러 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9번 문제는 조건 PQ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가 얘가 주어예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필요 조건은 P가 뭐는 돼야 돼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Q이면 P는 참. 이렇게 되면 P가 필요 조건이고 반대로 P이면 Q, 즉 얘가 충분에 위치하는 것은 이거는 성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이 Q의 진리집합이 P에는 들어가되 P의 진리집합이 Q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은 1이죠. 집합 1밖에 없죠. 너무 쉽죠.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x3승 빼기 1이 0이잖아요. 이 x3승 빼기 1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거는 x 이퀄 1과 이 부분인데 이거는 무슨 근을 가져요? 허근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기본 대전제가 실수에 대해서 풀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게 0이 되는 x값은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Q가 P에도 들어가지만 P도 Q에 들어가죠. 둘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니까 이거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두 번째 P가 이제 X제곱이 Y제곱보다 크고 Q가 이제 X가 Y보다 크대요. 이제 이런 게 사실 집합적으로 구해서 포함관계를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Q, 즉 이거를 만족하는 게 모두 P에 들어가야 되는데 X가 Y보다 큰 것 중에서 예를 들어 X가 마 1이고 Y가 마 2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당연히 이 Q에 들어가죠. X가 크니까. 하지만 이걸 제곱하면 X제곱은 1이고 Y제곱은 4라서 P는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죠. 즉 이와 같이 X가 마 1이고 Y가 마 2인 친구는 Q는 만족을 하지만 P는 만족을 하지 않아서 이거의 포함관계를 깨는 일종의 발레를 논리적으로 금방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Q이면 P다가 아예 성립을 하지 않는 발레를 잡아준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틀렸다라는 약간의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 직관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서 발레를 잡아내리는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요놈의 진리집합, 요놈의 진리집합을 찾아가지고 뭐 포함이 돼 이런 식으로 풀기가 어려워. 이렇게 된 문제들은.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요것들 중에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Q가 더 커 보이잖아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그래서 이 Q를 만족을 하는데 P는 만족하지 않는 게 없을까?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발레를 잡아낼 수 있어요. 2번도 틀렸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x 플러스 y 루트 2가 0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xy가 0 아니죠. 왜냐면 xy가 실수라 했으니까 이건 x0, y0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y가 마이너스 루트 2고 x가 2도 되고요. 이게 많아요. xy가 실수니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xy가 유리수라고 했으면 이것만 됐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실수를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 그 가능한 xy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q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q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죠. 요놈의 진리집합은 절대값이 다 0 이상이잖아요. 이런 놈이. 그죠? 0 이상인 두 개를 더해서 0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값 x도 절대값 y도 0이고 따라서 둘 다 0인 것밖에 없어요. q는. 근데 p는 말했다시피 둘 다 0인 것도 되고 나머지 더 있죠. 그래서 이거는 q가 p에 들어가고 p는 q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얘가 필요만 되는 조건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지문을 한번 보면 조건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고 했죠. 우리 xy가 실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x도 0, y도 0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딱 요거만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이에요. 반면 q는 어때요? 둘이 곱한 게 0이니까 이거는 x가 0이거나 y가 0.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니까 이건 뭐 딱 봐도 q가 훨씬 더 커서 이게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q가 p에 속하는 일은 벌어지지도 않죠. 그죠? 즉 이거는 반대로 p가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이고 필요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4번도 틀렸어요. 다음 5번에서 p 조건은 x 플러스 yi는요.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복소수 상등해서 x도 0, 허수부인 y도 0. 즉 xy가 모두 0인 게 유일한 p예요.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돼요? q는 여기 보시면 이건 뭐 q는 그냥 되게 단순하죠. 둘 다 0이래요. 그러니까 집합 q도 둘 다 0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아예 두 개의 집합이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p이면 q도 성립하고 q이면 p도 되니까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는 필요 조건만 되라고 했잖아. p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좀 풀어봐야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두 번째 거 같은 것들은 집합적으로 진리집합 PQ를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포함돼 안 포함돼 이런 식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했을 때 P가 큰 것 같구나 Q가 큰 것 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틀렸으면 발레를 찾고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풀기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10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먼저 납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뭐 이건 참이죠. 그죠? 부정, 그러니까 반대인 여집합. P가 Q에 포함되면 또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명제는 참이다. 뭐 이것도 쉽죠. 그죠? 명제 P이면 Q가 참이면 자 기본적으로 P이면 Q가 참이면 이놈의 대우도 항상 참이라고 했죠. 대우는 not Q이면 not P가 되고 여기서 not Q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 not P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참이므로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4번을 보시면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이다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P라는 것이 뭡니까? P라는 것이 진리집합이에요. 여기서 그죠?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이 명제를 참이되게 해주는 원소들을 모은 건데 그 원소가 공집합으로서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은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제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x도 이 p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따라서 4번은 틀렸어요. 그죠? 어떤 x에 대해서도 p이다는 참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건 틀렸고요. 다음 5번은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만약에 p가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이 되겠죠. p가 전체면.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p는 참인데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거짓이다. 이건 이제 참이 되죠. 즉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이 안에 p가 이만큼만 있는 거죠. 그죠? p가 u가 아니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가, 그죠? 이거는 p를 만족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p가 된다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논제는 참이에요.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돼요. 11번입니다. 양수 m에 대하여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최대 최소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고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삼각형 OAB를 한번 잡아 봐야겠죠. 자, 이 문제는 먼저 주어진 이 직선을 일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식은 m으로 묶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m이 양수라고 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직선은 반드시 m의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3,1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친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3,1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는 양수인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랬을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 OAB가 되는데 요놈의 넓이의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놈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좌표 AB를 잡아 볼게요. 먼저 쉬운 y절편을 끼고 있는 점 B를 잡아 보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가 0이죠. 여기다 0을 넣으면 y는 3m 플러스 1이고요. 이 A점은 x절편을 끼고 있기 때문에 y에 0을 넣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y에 0을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0은 mx 더하기 3m 플러스 1이라서 이 x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m의 3m 플러스 1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요놈의 좌표는 3m 플러스 1 나누기 m,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자, 여기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 넓이를 S라고 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이게 90도니까 여기가 밑변이고 높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높이는 3m 플러스 1로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이때 밑변은 요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길이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제 얼마? m에 3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요놈의 우리가 넓이를 한번 곱셈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곱하면 분모는 m이고 분자는 얼마? 3m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위에는 9m 제곱에 6m 플러스 얼마? 1이고 나누기 m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m을 각항에 나누어 주면 9m이고 요거는 6이고 m분의 1이죠.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6이라는 항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 넓이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서
얘를 조금 풀었으면 2분의 1에 9m 플러스 n분의 1을 밖으로 나올 때 2분의 1을 곱해서 나오면 3 요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은 결국 누가 좌지우지해요? 요 부분에 있는 값이 최소이면 최소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m이 양수라고 했고 이거의 모양이 9m이랑 n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곱이 상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요. 흔히 최대나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모든 항이 뭐일 때? 양수일 때. 세 번째 합이나 또는 곱이 어떻게 돼요? 일정할 때. 일정하다는 건 어떤 상수일 때. 요럴 때 주로 사용하는 최대 최소를 해결하는 기술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이 친구에서 m은 양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 두 항의 곱이 9로 일정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2분의 1 빼고 9m과 n분의 1만 가지고 와서 산술기하를 쓰면 2에 9m 곱하기 n분의 1의 루트 이렇게 되니까 요거 3이라서 6이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의 최소가 6이니까 이 전체 삼각형 OAB의 최소값은 언제? 요게 6이니까 앞에 2분의 1 있죠? 그럼 3 더하기 3이라 최소값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하여 또 대칭이동한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거죠. 자, 우선 이 문제는 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K의 값에 그죠? 관계 없이 그지? 항상 지나는 점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어요. 자, 앞서서 요거의 앞에 우리는 이동을 두 번을 끼죠. 첫 번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먼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죠. Y축 방향으로 얼마? 1만큼 이동을 해요. 그러면 2x 더하기 k 플러스 1에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1 이동하면 얼마? 그렇죠. y 빼기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 한다? Y축에 대하여 뭐 한다? 대칭 이동하죠. 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X의 부호를 반대로 가지고 가죠. 따라서 이 X의 부호를 반대로 가져가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K 플러스 1에 Y 마이너스 1 빼기 4는 0. 이게 이동이 끝난 도형이에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잡기 위해 우린 이 식을 K에 관한 식으로 쓰죠. 즉 K가 있는 걸 먼저 뽑아내면 이거 하나 뺄 게 없고 나머지는 K가 없는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거 암산해서 K 있는 거 끌어당기고 K 없는 거 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일종의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K에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남는 것도 0이 돼야겠죠. 따라서 Y는 1이고 여기에다가 Y에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이러한 원을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이 직선과 만날 때 k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먼저 이 문제에서는 딱 흐름을 보면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의 테크닉을 사용한 이후에 원과, 그죠? 직선이 만나는 조건을 활용하는 이런 식의 전형적인 패턴 문제예요. 딱 보면 이렇게 흐름이 되겠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쓸 거며 원과 직선이 만난다 해서 어떤 식의 조건을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날 때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둘을 연립해서 이거 꼭 알아야 되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돼요? 교점이 근이니까 실근 조건을 쓰게 되죠. 실근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추천을 한다라고 했죠. 어떻게 합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만난다? 이것이 더 작거나 같으면 접하니까 마지막으로 만나죠. 기억하세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고, 그죠? 이 중심에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거리죠. 그죠? 반지름보다 이렇게 멀어지면 안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난다라는 이 두 번째를 사용하는 게 계산량 부분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걸 딱 예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동부터 해볼까요? 자, 이 친구를 각각 x로 1, y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빼기 1, y는 y 빼기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2죠. 이 중심과 우리가 주어진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꼴 0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우고 있죠? 개수들의 제곱인 1 더하기 1의 루트 분의, 그죠? 절대값에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3 플러스 k의 절대값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얼마예요? 8의 루트인 2 루트 2가 반지름이죠.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직선이 원과 만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이거 루트 2니까 4가 되고, 따라서 k 플러스 3은 얼마? 4하고 마이너스 3. 자, 뭐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간단한 절대값 부등식 푸는 법 외우셔야 되겠죠. 절대값 x가 small a보다 작으면 이런 거 뭐 나눠서 풀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냥 요렇게 바로 풀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바로 이거 틀렸다. 그지? 4인데 요렇게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로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7 이상 1 이하가 k가 나타내는 범위고, 이때 k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원위를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는데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 점 B를 Y =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이라고 할 때 이 선분의 길이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못 푸는 수준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뭐 당연하지만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좌표축을 크게 좀 잡고요.
예, 좌표축이 크죠.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2,1이라는 점을 표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 2 루트 2, 그쵸? 2 루트 2가 되는,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겠다, 그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2 루트 2면. 요렇게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A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점 A하고 점 B 사이에는요, 개연성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A도 아무렇게나 잡고 B도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이 A는 어떻게 된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여기 잡으면 원점에 대해 대칭해서 뭐 여기 잡히고, A가 여기 있으면 뭐 이런 데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 A가 돌아다니는 궤적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점 A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A'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어느 정도. 자, A, B는 여기서부터 다시. 자, 이렇게 A, B는 개연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그냥 다르게 놀아요. 따라서 이 각각의 개연성이 없는 A, B들이 대칭 이동을 한 A'과 B'이 정의가 되어지는, 이놈이 돌아다니는 우리가 도형을 잡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A가 이 원 위에 어딘가에 있죠.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A'은 이 A를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대략 이쯤에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뭐 A가 여기 있다 하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이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러면요, 이 A'은 어디를 돌아다니냐 하면 요 놈의 중심이 2,1인데 2,1을 그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예, 똑같이, 그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반지름은 똑같이 2 루트 2인 요런 원. 조금 당겨야겠다, 그지? 중심을? 이렇게 할까?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뭐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즉, 이제 A'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여기 있었겠지? 즉, A가 어디에 있든 이게 평행이동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된 점들은, 자,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A는 역시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이렇게 반대편에 오겠죠. 결국은 이 원 전체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을 한 요 노란색 원이 A'이 형성하게 되는 도형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B'은 어떻게 될까요? B도 이 위에 완전히 A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려지는데, 이 B가 어떻게 돼요? Y = X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B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 전체가 중심이 Y = X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된 중심이 1,2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요렇게 색깔이 요런 보라색이 되는 원 보이세요? 이렇게 중심이 1,2예요. 아이고, 중심이 이 원래에 있던 중심인 2,1이 Y =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2인 요 보라색 원이 우리가 이 B'들이 이루게 되는, 즉 가능한 모든 B'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자취의 도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들이 이 노란색을, B'들이 이 보라색 원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결국은 이 둘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막 거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최대 거리를 물었는데 최단 거리는 당연히 얼마일까요? 이렇게 두 점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0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중심이 1,2고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둘 다 반지름이 2 루트인 이 두 원에서 그냥 가장 긴 거리를 잡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즉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죠. 이게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B'이 돌아다니는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 A'이 돌아다니는 원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최장거리, 즉 최대 값은 어떻게 된다? 예, 요렇게 일직선. 요거죠. 중심을 관통하는 선이 양쪽으로 되어질 때가 가장 길겠죠. 따라서 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1,2에 먼저 요거의 거리를 구하고 이쪽으로 반지름인 얼마? 2 루트 2를 양쪽으로 더 더해 준 게 여기 A', 여기 B'이 왔을 때 이 선분 A', B'의 최대 거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는요. 빼서 제곱이니까 3제곱, 3제곱의 루트. 그래서 얼마? 3루트 2예요. 그러므로 선분 AB의 최대 값은 얼마? 3루트 2에다가 얼마? 2루트 2를 두 번 더하면 7루트 2가 최대값이라 답이 5번이에요. 자, 이거는 뭐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쪽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보고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연성이 없는 A, B가 대칭이동한 A', B'들이 돌아다니는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형상에서 가장 긴 거리를 잡아주는 문제구나. 이런 거 연습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은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점 A만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만들고 삼각형 이 A'BC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배가 될 때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고 이제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점 두 개는 좌표가 확실하고 C도 어떻게 돼요? Y축 위에 있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려서 읽어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Y축 원점 X. 그쵸? 그 다음에 1, 2, 3, 4, 5, 6 3, 1, 2, 3, 4, 5 뭐 비교적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A점이에요. 3,5고요. B점은 6,6이에요. 6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B가 6,6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 C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존재를 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C가 여기 있다 합시다. 0,A. 이 A는 0하고 4 사이에요. 그 다음에 이 A를 대칭 이동한 점 A'이 있겠죠. A'은 뭐 쉽죠. Y = X의 대칭이니까 3,5를 대칭하면 5, 얼마가 되겠어요? 3, 뭐 요 정도? 여기에 우리가 A' 5,3이 위치를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 두 개를 만들죠. 먼저 공통변이 되는 BC를 끼고 이쪽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 다음이 A'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두 삼각형은 C가 아무리 움직여도 BC 자체가 공통변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삼각형은 두 개가 다 밑변이 같죠. 따라서 넓이의 B가 곧 무엇을 뜻하게 됩니까? 높이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이놈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끊고 그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어 봅시다. 지금 요게 그림이 조금 뭐
애매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둘이 일치를 안 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C가 조금 더 이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져도 좀 많이 꺾일 것 같아요. 일부러 내가 조금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뭐 이 정도 이렇게 90도 90도.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넓이가 2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얘랑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2대 1이 높이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대 1의 높이의 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요 사이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그죠? 이렇게 이제 둘을 연결을 딱 시켜보면, 이 그림이 좀 작아서 근데 요게 이제 높이가 2대 1이면 여기 조그마한 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도 닮음이고 2대 1이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1대 2가 되죠. 이건 높이는 아니에요. 높이가 이거예요. 사실 그림이 여기 너무 일치하게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조그마한 얘랑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요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뭐 닮았겠죠. 이게 직각이니까 막곡지각 있고 그죠? AA 닮음인데 어차피 요 높이가 1대2로 닮았으니까 요 빗변에 해당되는 얘랑 얘가 1대2지요. 그 말은 요 점이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라는 게 결국 A하고 A 프라임을 몇 대 몇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고 그 내분하는 점이 결국은 누구 위에 있다? 선분 BC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하고 A 프라임을 몇 대 몇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해보면 1 더하기 2에 그쵸? 1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 5 플러스 2가 2 곱하기 3. 그 다음 여기는 1 더하기 2에 3 플러스 2가 절로 2 곱하기 5. 그죠? 그래서 3분의 11, 3분의 13이 요 AA 프라임이 되겠어요. 그럼 다 된 게 지금 요게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점을 우리가 내분점을 편의상 P라고 하면 이 C랑 P랑 B가 일직선 상에 있는 한 직선 위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둘 끼고 기울기가 같죠. 그쵸? 그래서 BC의 기울기랑 누구랑 BP의 기울기가 같아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먼저 BC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X의 차분의 Y의 차니까 A 빼기 6 나누기 마이너스 6. 그렇죠? 이게 BC의 기울기고 BP의 기울기는 이게 P점이고 B점이 있으니까 6 빼기 3분의 13 나누기 6 빼기 3분의 11이고 요거 우리가 분자 분모에 3 곱해서 계산하면 분자는 5 이거는 7이죠. 그쵸? 따라서 요렇게 교차를 시키면 7A 빼기 6, 7이 42는 마이너스 얼마? 30이죠. 따라서 A는 7분의 얼마? 1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일단 이거는 여기 그림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까 말했다시피 이 C가 움직이더라도 이 BC가 공통의 밑변이고 결국 높이의 B가 1대2이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삼각형의 닮은 B가 1대2라서 요거의 1대2 내분점이 BC 위에 있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지금 보시면 좌표들은 비교적 손쉽게 나오잖아요. 좌표가 손쉽게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 한번 적어 보면은 A점이 그죠? 3,5고 B점이 6,6이고 C점이 0,A에
A 프라임점이 5,3 이렇게 좌표가 쭉 나오니까 이런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 즉 사선식이라고 우리가 배운 공식 있죠. 뭔가 그걸 이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삼각형 ABC를 사선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선식 기억하시죠? 3, 5 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적고 처음 거를 한 번 더 적은 다음에 2분의 1의 절대값에 어떻게? 요 방향으로 곱한 두 개들은 다 더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 18, 요거는 얼마? 더하기 6a, 이건 0.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곱한 친구들은 모두 뺀다라고 했죠. 그럼 빼기 얼마? 30, 이거는 0이고 빼기 3a. 그럼 요 놈은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3a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a가 0하고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의 값은 확실하게 음수죠. 그렇잖아요. 3a 해봤자 12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요 놈은요 12-3a로 절대값을 제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도 사선식을 쓰게 되면 5, 3에 6, 6, 0A에 5, 3 똑같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곱한 친구들은 다 더하니까 30 더하기 6A, 요 방향으로 한 것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A죠. 그럼 요 놈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12 플러스 A고, 이건 뭐 그냥 양수죠,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되죠. 결국은 2분의 1에 12 플러스 a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배죠. 누구? 삼각형 ABC. 삼각형 ABC는 2분의 1에 12-3a입니다. 따라서 12 플러스 a가 24-6a가 되니까 이거 요렇게 넘기고 요렇게 넘기면 7에 있는 12라 a는 얼마? 7분의 12가 되겠어요. 예, 이게 어때요? 훨씬 더 답은 똑같지만 좀 더 쉬워 보이죠?